화장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벌써 한국 사회 님비 현상 때문에 한 20년 이상을 끌어온 해묵의 문제이기도 하죠. 김문수 지사는 2005년인가 언제쯤에 하남시에 화장장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5천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 남부의 10개 시들이 공동으로 화성시에 화장장을 건립하겠다고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화성시민의 신청에 의해서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형편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국회의원들, 관련 시장들이 모여서 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가 계기로 보다 더 공동형 화장장 유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공동형 화장장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장들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공론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오늘의 토론회의 바람입니다. 최초의 지자체 간의 모범 사례가 만들어졌고요. 이것이 원활히 이행이 되려면 국가의 정책 자금의 추가 지원이 필요할 듯해 보이고요. 또 인허가의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국가기관이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인근 지자체들은 힘을 합쳐서 이것이 정말 문화의 공간으로 종합장사시설로 발전할 수 있게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게끔 이 토론회가 잘 진행돼서 정관계민이 모두 힘 합쳐서 대표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화성시 위생과장 이병렬입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중에도 귀한 시간을 쪼개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님, 단체장님들과 중앙부처와 경기도 과장님,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화성시와 인근 지자체 등 총 10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부디 가감없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의대, 개회사 등과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홍보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일부 토론회에서 장래문화 변천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성공 건립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듣고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및 토론은 2부까지 발표를 모두 듣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단상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주신 이원우 국회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개회사. 순서가 꼭 이렇게 안 해도 되죠? 네, 편안하게 하셔도 네,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합장사시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따 최인석 시장님 인사말 때 좀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여기 계시 참가하신 의원님들 등등 소개하는 걸로 인사 말씀을 좀 대신하도록 하고, 우리 최인석 시장님 인사말 끝나고 나서 기념 촬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제가 어제 그제 의원님들께 대부분 다 전화를 한 통화씩 다 드렸는데요. 한 10여 분의 의원님께서, 우리가 19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죠? 한 19명, 20명 이 정도가 관련 국회의원이 되시는 것 같은데 10여 명 의원님들께서 참가하신다고 했었는데,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어저께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세월호 사건 합의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지는,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는 바람에 그리고 우리 안산 국회의원들께서도 한 번도 못 오시고 등등, 그래서 의원님들의 참가가 많이 저조해진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여당의 국회의원들께서도 심재철 의원님이라든가 원유철 의원 등등도 참가는 못하지만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대신 전해 왔었고요. 잠깐 참가하신 의원님들, 공교롭게도 부천 의원님들만 참가해 계십니다.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선 의원이시고 지금 교육문화 체육관광인가요? 위원회가? 예, 거기 위원장을 맡고 계신 서른 의원님 오셨습니다. 시민사회의 대표셨죠? 2018대 국회로 들어오셔서 이번에 재선 국회의원을 맡고 계시고요. 지금도 지난 상반기에는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지금 위원회가 어디시죠, 위원님? 국토위. 그 그린벨트 문제 등을 직접 해당 관련이 있는 해당 상임위에 국토위원회 재선위원 김상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저께 여기 국토위 의원 또 하나 계신데요. 저하고는 같은 친구 사이이기도 하고, 어제 이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그거 내 상임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약속까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김경엽 의원 오셨습니다. 또 한 분의 부천이 국회의원 선거구가 4개입니다. 4개인데 4분 다 새정치민주연합인데요. 우리 원혜영 의원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당 대표도 하셨고, 그리고 지난번 모든 면에서 하여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른으로서 항상 큰 역할을 해주시는 원혜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시장님들까지만 제가 할게요. 예, 저와 같이 공동 주최하는 우리 53만 5천 명. 시장이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대표
대표 시민, 대표 사원이라고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재선의 최인석 화성시장 오셨습니다. 부천은 거의 100만이 이제 육박하죠. 90만입니까? 국회의원이 4분 다 오셨고 거기에 또 부천 시민의 대표이시고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아마 경기도에서는 가장 일 잘하는 시장님이라고 손꼽히는 분 아니신가 싶은데 우리 김만수 시장님 오셨습니다. 김윤식 시장님은 벌써 3선인가요? 그죠? 보궐선거 때 당선이 되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5대 6대 해가지고 벌써 3선 의원 시장님이 되셨네요. 김윤식 시장님 오셨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인가 어린데, 그죠? 근데 벌써 3선이니 어쩐데요? 나머지는 저는 누구? 송호창 의원님 오셨네요. 굉장히 유명하시죠? 우리 지금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과천의왕의 국회의원이십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시민단체의 대표성도 갖고 계신 우리 변호사이시기도 하십니다. 송호창 의원님 모셨습니다. 저 앞에까지 할까요? 저 앞에 우리 권칠승 의원 오셨고요. 경기도의원입니다. 명부상으로 보면은 화성갑 지역위원회의 오일용 위원장이 아까 보이던데 지금 안 앉아 계십니다. 오일용 위원장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최인석 시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성시 대표사원 최인석입니다. 우선 자리를 같이 해주신 우리 준비해 주신 이원우 의원님, 또 존경하는 원혜영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같이 해주신 우리 김만수 시장님, 또 김윤식 시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국토교통부의 김정희 부이사관님, 경기도의 김태정 서기관님 비롯한 관계 부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공동영 화장장이 아마 최초의 사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로병사 중에 사회에 가장 중요한 한 축이죠. 근데 이게 실제 죽은 분을, 돌아가신 분을 위한 시설이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살아계신 분을 위한 시설이죠. 3일장, 4일장을 치르고 또 원정 장례를 치르고 또 장례 절차를 밟다 보면 엄청나게 큰 희생을 요구하고 하는데요. 수도권에 절대 모자란 화장시설을 인근 지자체 10개시가 힘을 합쳐보자. 화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화성의 장점은 땅이 넓고 광역교통망이 아주 잘 돼 있는 게 화성의 장점인데요. 지금 9개 지자체에서 우리 화성 관내 이곳까지 오는 데는 30분 내외의 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천혜의 지역이고요. 이 땅이 연고적으로 보면 매송면 쑥공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땅에 인연에 맞게 이름을 잘 지어주신 것 같은데요. 장지리 하면 비행장 들어가죠. 온양하면 온천물 나오고요. 이 쑥자가 쉴 쑥자, 숙면할 쑥자입니다. 영원히 쉬는 장소가 아마 쑥공리 아닌가 하고요. 그런 아주 인연이 잘 갖춰져 있고 입지적인 여건이 아주 좋은 곳에 저희가 단순한 화장시설이 아니라 장례 문화를 전반을 아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문화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부지 면적이 약 17만 평에 달합니다. 실제 화장장이나 부대 시설이 들어간다고 눈에 표시도 안 날 정도의 넓은 공간이죠. 요즘에 선호하는 자연장, 평장, 수목장 등을 할 수 있으면 자연경관은 그대로 살려가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장례 문화에 대한 시설들을 다 갖출 수 있는 아주 천혜의 지역과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이곳에 실제 공동형 화장장이 하나 지어지는데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들어가고 그것이 담보받더라도 매번 실패했던 게 여태까지의 역사였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여러 차례 실행했지만 실패를 봤고요. 님비 현상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화성은 슬기롭게 인근 지자체와 힘을 합치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잘 이행해서 한 건의 크레임 없이
입지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당에서는 이제 그 지자체의 노력과 또 정부 관계부처 또 그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으면 타의 모범이 되는 그 전 세계 어딜 내놔도 자랑할 수 있는 장례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리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존경하는 우리 김상희 의원님, 또 김계명 의원님께 적극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김태명, 김경험, 죄송합니다. 그 인허가만 2년에 걸쳐서 이게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요, 아주 지난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을 좀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좀 슬기롭게 좀 챙겨봐 주시면 500만, 실제는 500만인데요. 2020년도면 650만 정도가 쓰는 공동형 시설이 됩니다. 그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같이 해주신 의원님들 또 관계기관 여러분들 또 시장님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마이크 조금만 더 잡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광명의 이현주 의원님 모셨는데요. 초선 의원님이신데 이현주 의원님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 중에서는 가장 미인이십니다. 이현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이 국회에서 하는 토론회는 보통 의원님들이 이렇게 참석하시면 한 말씀씩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혜영 의원님부터 해가지고 짧게라도 한 말씀씩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 의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아주 비가 많이 올 모양인데 이렇게 안 좋은 날씨에도 우리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또 새로운 문화 창출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우리 10개 시의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점차 이렇게 확대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10개 시가 공동의 과제를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풀어내는 좋은 모델이 이번 공동형 화장시설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며칠 새 지난 지방선거 끝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주목받는 새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대립하고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는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이 지금 경기도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는 것 또한 새로운 좋은 모델을 위한 우리 경기도의 선진적인 노력의 성과다. 이것이 또 다른 지방정부에도 전달되고 나가서 중앙정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새로운 희망이 바로 오늘 이 자리의 그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수직적으로 지시하고 지시받고 통제하고 통제받는 이러한 관계에 익숙해 있는데 대등한 입장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고 조율하는 그래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모델이야말로 지방자치의 또 좋은 모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좋은 협치의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기까지 일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더 많은 비전을 우리 시민들에게 10개 시의 시민들에게 제시해 주신 우리 시장님들 또 그 지역의 우리 그 도의회, 시의회 그리고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좋은 성과가 더 눈앞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또 보는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노력의 성과가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의 조화의 어떤 그 문화 현장으로 조성됐을 때 그 감동은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에로는 우리 서른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화장장 문제로 모든 지자체가 다 갈등을 겪었고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경험해본 문제지만은 근데 지금 쉽게 그
시가 합쳐가지고 공동 화장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화성시가 용케 이런 부지를 확보하고 주민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참 다행스럽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든 간에 이걸 빨리 건축을 해서 건립을 해서 주변에 있는 10개 시 주민들이 그 화장시설을 유족들이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보니까 한 1,500억 정도 되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 물론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걸 10개 시도를 놓고 생각하면은 문제는 각 시도에 얼마씩 화장비가 들어갈 것이냐 문제는 그거일 것 같습니다. 그건 내용을 아무리 봐도 내용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만드는 데 대해서는 찬성이고 그리고 건설비에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냐 국고 지원을 얼마나 받을 것이며 도비로부터 얼마나 받아올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시군이 어떤 형태로 분담할 것이냐 이를테면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거리가 상당히 머네요. 우리가 제일 먼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뭐나? 예, 그래서 이제는 시군마다 다른 이런 갈등을 또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우리 시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찬성이고 그리고 잘 추진해서 이 화장정이 빨리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희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된대. 네,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앞서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각 지자체마다 이 화장장 문제는 아주 갈등의 가장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었는데 우리 지자체들이 함께 이렇게 공동 화장장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바람직하고 그리고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화성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인석 시장님께서 대단한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게 참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요. 한 두세 군데 그 함께하는 공동 화장장도 어려운데 이 자기 시에 10개 시가 함께하는 화장장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잠시 자료를 좀 봤더니 시민중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그리고 주민 참여를 통한 인비 현상 극복을 위해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공개 모집을 해서 이 시민들이 아주 충분히 토론하고 그리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주민 지원을 또 해주시고 정말 보기 드문 그런 그 리더십 발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어렵게 정말 시장님께서 10개 시의 이 어려운 일을 함께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면 국비 보조금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작은 것 같으네요. 그래서 국비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추가 인센티브를 이제 부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건복지부 또 그리고 이 건립하는 데 있어서 국토부 이 관련 부처들의 문제들을 국회에서 좀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이 자리 준비해 주신 이원호 국회의원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화성시의 어려운 결단과 그리고 여기까지 좀 잘 시민들과 함께 오신 것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 또 잘 진행돼서 우리 의원님들 또 각 시도에 각 그 시에 해야 될 역할들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공유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김경엽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분도 미리 좀 소개를 다 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정말 딱 보면서 우리 매송면 주민대표 이렇게 딱 두 분 오셨는데 아 정말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드리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아 예. 그 각 지자체마다 아마 모든 지자체들이 이 화장장 문제로 다들 아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참 우리 부천은 아주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부천에 네 분이 다 오신 것도 아마 그걸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랫동안 그리고 참 장기간 동안 정말 가장 큰 주민 갈등의 원인이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왔었는데 참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각 지자체 시군 단위마다 그럼 이 화장장을 다 만들어야 되느냐?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처음부터 좀 제안을 계속 좀 했던 것이 경기도의 동서남북 정도의 한 4개 정도의 공동 화장장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몇 번 좀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그나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동 화장장을 만드는 데에 대한 이렇게 좀 국가 정책 차원으로 이걸 유도하는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공동 화장장을 실제로 좀 유도해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좀 제공을 해서 실제로 이게 좀 각 다른 모든 지자체들이 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데들이 해결의 하나의 좀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토론에 그냥 그 숟가락만 하나 얻는 역할이 아니라 밥을 짓는데도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할 것이고 설거지 하는데도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희 의원님하고 이현주 의원님이 금방 30분에 나가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짧게 두 분 송호창 의원님하고 마지막 이현주 의원님까지 한 말씀씩 짧게 하시고 사진 촬영하고 이제 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호창 의원님. 예, 저는 이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 동안 우리 그 최인석 시장님 정말 열정적으로 그리고 이게 하나의 갈등의 요소뿐만 아니라 시와 지역 인근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좋은 아이템으로 개발하겠다 하는 그 아이디어를 듣고서 너무나 이게 이런 게 바로 이제 창조 경제, 창조 지역 활성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했고 또 좋은 정책 토론으로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현주 의원님이 한 말씀. 저도 지역구에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순회할 때 화장장 얘기를 의외로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진행을 하고 계신다 해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반려동물 화장장 이거는 지금 현재 한 곳도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반려동물 화장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장이 없어서 지금 반려동물 그 인구가 굉장히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꼭 이제 해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중이에요. 들어오시죠. 안 오시는데 그냥 시작하시죠. 실제 그 시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시장이 항상 먼저 인사말을 하고 그게 관례인데요. 이제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공동형 화장장을 하는데 제일 큰 도움이 주셨던 자치단체 장분이 안산 김철민 시장님이셨고요. 그것만큼 큰 도움과 힘이 됐던 게 우리 이제 부천 김만수 시장님과 김윤식 시장님이신데요. 아마 이분들 때문에 아마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최고로 협조하고 또 만드는데 같이 도움을 주시는데 우리 김만수 시장님 말씀과 김윤식 시장님 말씀 한 말씀씩 나눠 듣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원욱 의원님 이런 자리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최인석 시장이 고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얼마나 시기를 앞당겨서 이것을 현실화하느냐 하는 문제고요. 거기에는 핵심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인허가 문제, 이것이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매듭지어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비용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그 국가가 나서거나 광역 행정이 해야 될 일을 기초 정부가 하는 것인 만큼 국비와 도비 지원의 규모에 따라서 시군의 부담액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빨리 좀 확정을 해줘야 각 그 지방 정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가 시민 설득이 돼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필두로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는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 두 번째는 이 기초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재정 지원의 규모, 이 두 가지가 빨리 가시권 내에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어쨌든 우리 최인석 시장님 비롯해서 해당 지역의 그 숙공면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계속 할 건데 우리 시장님이 갑자기 급하셨나 보니 안 할까 봐. 다음에 우리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김은식 시장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화성 주민들과 시장님 어려운 결단하셨는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감사드리고요. 다들 바쁘신데 우리 경기도와 중앙부처에서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이 말이 정책 토론회라고 돼 있지만 아시다시피 뭐 토론을 요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경기도와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와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서 10개 지자체가 어렵게 뜻을 모아서 함께하는 일인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단체장님들의 출석이 저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협의 과정, 실무 협의 과정이 쭉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벽에 부딪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벽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경기도와 중앙부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책토론회가 우리 그동안 어렵게 끓여온 화성 주민들과 시민들, 우리 시장님 고생하신 거에 화답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경기도와 중앙부처의 관심과 지원이 좀 확대돼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흥 씨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만 더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사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바로 그 지역이죠. 숙북리 이장님, 이필창 이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마을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신 것 같고, 또 특히 시장님 그동안에 좀 애 많이 쳤는데서 지금 이 자리를 위해서 한 번 더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멍석은 깔려 있는데 아직 주변에서 지금 규제나 뭐다 해갖고 도질 못하고 있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건지 이런 것이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했는데, 뭐 어디에 뭐가 막힌다, 어디에 뭐가 막힌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니까 이게 뭐 진짜 빨리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장밋빛인지 이런 거를 좀 빨리 좀 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매성면의 조규환 이장단 협의회장님 짧은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성면의 이장단 회장을 맡고 있는 조규환입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원욱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화성시장님이 하여튼 이 화장 시설을 하시냐고 발이 부르도록 동분서주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첫짐에 해놓고 나중에 저러한 문제가 이런 허가받거나 무슨 그러한 곳에 좀 빨리 도움을 주셔가지고 빠른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정부 쪽에서 하는 일은 그 허가가 빨리빨리 돼서 그 그린벨트에도 진행이 되는데 이런 화장장이 더 빨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뭐 허가 받는데 몇 년 가고 그러면은 너무 그러한 저기 주민들도 아마 민원이 너무 저기 할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기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쓰면 바라고요. 또 주민 편의 시설 이걸 하면서 주민 편의 시설을 꼭 같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마이크를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함을 모르는데 아까 성함 말씀을 안 해주시고. 저 위생과장 이병렬입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홍보 영상 시청을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후보지 공개 모집 당시 주민들에게 제공한 홍보 영상을 현재 시간 계획 및 설정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우리의 장사문화는 과거 조선시대 유교적 상장리 문화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집단적 묘실, 과시용 호화 묘실, 풍수이론을 바탕으로 한 은택 사상이 기승을 부렸으며 그 결과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묘지는 1,435만 개, 면적은 718제곱킬로미터로 좁은 국토에 서울 전체 면적 1.2배에 이르는 면적이 묘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문화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핵가족화에 따른 관리 문제 및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화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최초로 화장률이 매장률을 앞섰으며 2012년 기준 전국 화장률은 74%, 경기도 화장률은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3-4%씩 화장률이 증가하여 2017년 전국 기준 화장률이 80%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보건위생상의 문제, 유교 사상의 양파로 화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주요 선진국 화장률 수준까지 높아질 것입니다. 화성시의 화장률은 2012년 기준 76.1%로 사망자 2,001명 중 1,523명이 화장을 택했습니다. 또한 2020년 100만 인구로 성장할 시 1일 16명 화장을 하며 연간 5,051명이 화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화장률은 급격히 높아가고 있으나 화장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화성시를 포함한 경기 서남부권 지자체는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수원, 성남, 인천 등으로 원정 화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는 관내 거주민에게 오전 시간을 우선 부여함에 따라 오후 화장을 하게 되어 4일장, 5일장이 발생하는 시간적 피해와 해당 시민들보다 최소 5배에서 최대 20배 이상 많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피해입니다. 이에 화장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해 도내 많은 지자체에서 시도하였으나 단체장 소환, 격렬한 반대 시위, 주민 간 갈등 등을 남긴 채 번번이 주민 반대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화성시는 앞선 사례들을 교훈 삼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후보지 선정이 아닌 주민 스스로 후보지를 신청,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시장의 권한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어 시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첫째로 후보지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청의 일방적인 후보지 선정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지 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민관 갈등, 민민 갈등은 최소화되었습니다. 둘째로 광범위한 주민 인센티브를 약속했습니다. 설치 후보지가 속한 유치 지역, 인근 주변 지역, 해당면 3개 권역에 각각 50억, 100억, 150억 상당의 주민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하여 주민 참여를 높이고 화장시설 유치로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셋째로 시민 대표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34명의 시민 대표로 이루어진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장시설 건립 전반을 의논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최종 후보지 선정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여 화성시 매송면 숙곡 1, 2를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해외 언론에도 주민 기피시설의 성공적인 유치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또 화성시는 화장시설을 경기 서남북권 9개 지자체, 총 10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는 인근 지자체와 장사시설을 공동 건립 시 예산을 우선 배정하기로 하였으며 참여시와 예산을 나누어 부담하므로 초기 예산 부담이 매우 줄어들고 고정적인 수요를 확보하여 향후 운영 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무분별한 사회 기반 시설의 중복 투자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는 2013년 5월 10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10개 지자체 450만 인구가 쓰는 시설이 되었으며 2020년에는 630만 명이 쓰는 경기 서남북권 중심시설로 건립될 것입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환경평가, 교통평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16년 착공하여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해외 장사시설을 살펴보면 친환경적이고 공원화된 장사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화성시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환경오염시설이 아닌 친환경적인 시설로 고인에게는 영원한 안식처이자 유족들에게는 힐링의 장소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세계 최고의 공원으로 건립하여 최적의 복지시설을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격 장사시설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에 앞서서 국회의원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선의 안양시 이종걸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말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간단하게. 지난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지도자들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많은 숙고와 노력 끝에 만들어진 경기도 일원 우리 오늘 화성시장님, 군포시장님 오셨습니다만 화성시를 중심으로 한 그동안의 그 지역 주변 지역에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힘들고 해결을 꼭 해야 되는 장사 문제에 관해서 획기적인 전반적인 문제를 오늘 이렇게 거론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놓고 헌신하고 그럼으로써 이것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그런 뜻을 우리 최인석 시장님께 그리고 우리 애쓰신 이원 의원님께도 전합니다. 안양시도 마찬가지의 그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일부 토론의 첫 번째 순서로 사단법인 늘푸른 장사문화원 신산철 원장님으로부터 장례문화의 변천과 현주소 및 공동 건립의 당위성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사문화 변화와 그 공동형 화장시설 설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늘푸른 장사문화원의 신산철 원장입니다. 문화가 계속 변한다고 그럽니다. 정체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변화하는 문화를 설명할 때 잔존 문화, 또 현대 문화, 떠오르는 문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장사 문화도 역시 그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있었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 고려 시대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성행이 했었고요. 또 조선 시대는 유교의 영향으로 그 매장 문화가 이제 중심에 자리했고, 그 매장 문화가 이제 현대 이르기까지 주요한 장법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화장 문화가 좀 확산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이제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의 장사 문화로 변화되는 그런 그 시점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전국 평균 화장률이 74%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그 장사 문화가 이제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이제 장사 방법 중에 하나가 자연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자연장의 장법은 이제 현대 사회의 어떤 그 떠오르는 장사 장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장사 문화의 변화에서 또 하나 저희들이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돌아가시는 장소가 가정이었다면 이제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게 되고요. 또 장례를 모시는 장소 역시 가정에서 병원 장례식장 또는 전문 장례식장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장사 문화가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변화했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형 화장시설에 대한 사례를 일본하고 유럽의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장사제도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61년도에 그 시신의 위생적 처리 또 묘지의 무분별한 확산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면서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처음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은 계속해서 이제 그 개정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 빠져 있었던 부분이 국토 이용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빠져 있다가요. 2001년에 그 1월 13일에 이제 시행이 됐죠. 이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법 명칭이 이제 바뀌면서 전면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그 환경과 또 위생상의 위해 방지 또 공공복리 여기에 이제 또 하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중점을 두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정책 방향이 그 화장 중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001년도에 이제 그 개정된 내용 중에 하나 주요한 내용이 이제 한시장 매장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본 15년을 설치하고 15년씩 3회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분묘를 계속해서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그 제도 개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그 자연 친화적인 자연장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 자연장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종중 자연장지가 신고제가 됐고 또 법인이 10만에서 5만 원으로 축소되는 그런 변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장사 문화의 변화에서 이제 매장에서 화장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그 좀 하나의 오타가 있어서 먼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1990년에 그 화장률이 20%로 프린트물이 되어 있는데 거의 17.5%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 40%가 이제 넘어갔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2년 기준으로 74%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3, 4%씩 이제 매년 증가하면서 화장시설 부족이 이제 나타났죠. 그래서 앞에 슬라이더 보신 것처럼 화장시설이 부족하면서 이제 3일장이 아닌 4일장을 또 치르시게 됐고 또 원정 화장을 그 이제 수도권에서 가까운
천안, 청주 등의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그런 불편함도 감수하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건복지부에서 그 이안을 장사종합정보 시스템의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또 서울 추모공원, 용인의 그 평온의 숲이 운영되면서 이제 화장시설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치된 서울 추모시설이나 세종시 은하수공원 이런 최근 설치된 화장시설을 보면 최첨단 친환경시설 뿐만 아니라 그 문화가 있는 시설로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그 화장시설은 55개소, 화장로가 316로가 되겠습니다. 화장 이후 자연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 친화적인 봉안 시설보다 더 환경 친화적인 그런 장사 방법을 이제 그 고민하면서 제도로 도입된 부분이 이제 자연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연장은 그 2013년 기준으로요, 공설 자연장이 38개소고요, 개인 가족 자연장지가 427개소, 문중 자연장지가 371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중 자연장지의 경우는 2010년부터 매년 약 한 100개소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한국장례문화원의 조사에 의하면 화장 이후 장사 방법으로 자연장으로 장례를 모시겠다고 하는 응답이 37.4%, 산골시설이 31.6%, 봉안시설이 28.2%, 기타가 2.9%로 자연장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요. 여기에 이제 산골을 자연장으로 본다고 하면 69% 가까이의 자연장을 선호하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자연장의 안치구 수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동 그 화장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 앞에 슬라이드도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신 것처럼 우선 그 기초단체, 자치단체별로 화장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요. 또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개별적으로 건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형 화장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례가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이 이제 공동으로 지금 화장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화성시에서는 그 화성시를 포함한 10개 지자체가 공동형 화장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추진 중에 있고 오늘처럼 토론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유럽과 일본인데요. 유럽은 우선 그 파리시 중심 북쪽에 한 10km가량 떨어진 외곽에 위치한 종실월 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1977년 4월에 개장을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5개 시가 함께 협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관리되는 장사시설은 화장시설, 묘지, 봉안시설, 장례식장, 자연장지를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화장시설의 운영은 자치단체, 또 단독 설치나 시정촌이 모인 조합 형태 등의 그 지방 공공단체가 41.7%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한 그 이모리 공원묘지 조합의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모리 공원묘지 조합은 4개 시가 이제 그 일부 사무 조합을 구성을 해서 특별 지방 공공단체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업은 화장시설, 공원묘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묘지 내 곳곳에 이제 굉장히 공원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고요. 이 이모리는 특별히 이제 우리 추진위원님들 또 우리 주민 대표로 계시는 분들이 이제 올해 봄에 이곳을 방문해서 또 그 함께 하시는 시의 담당 선생님들이 함께 해서 잘 보고 오셨습니다. 화장시설은 1992년에 착공을 했고요. 또 70년에 다시 생활환경 및 생활 어떤 변화 속에서 좀 그 장례식장이 그 민간 장례업자에게 위탁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배경 및 운영 주체는 그 위성도시로서의 인구 과밀 상황에 놓여 있던 그 모리구치 시의 이계시와 또 시의 3분의 2가 산지였던 시조나와 태시 등 4개 지역이 광역 행정의 일환으로 공원묘지 사업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 조합 설립의 동기가 됐습니다. 조합이 설립된 후에 1968년 10월에 화장시설이 설치됐고요. 이후에 92년에 새로운 화장시설을 착공해서 93년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운영 주체는 그 조합으로 이제 이 4개 시에 참여하는 조합으로 그 조합 의회 의원의 정수는 12명으로 되어 있고요. 모리구치 시가 4인, 가도마 시가 3인, 다이토시 3인, 시조나와 태시가 2인이며 각 시의 인구수에 비례하여서
의원 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조합의회 위원회 관계된 시의회 의원들 가운데 각각의 시의회에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했고요. 정례회 횟수는 연 3회로 그 예산심의, 임원선출, 결산 이렇게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인물의 그 관리자나 그 조직에 대한 부분은 좀 유인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모리 공업묘지 조합의 운영 사업을 좀 보시면 이제 화장시설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식장, 그리고 이제 무지개 언덕이라고요. 이것은 이제 그 봉안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양식 잔디묘지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봉안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안묘지입니다. 그런 시설들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화장시설 운영조합은 지금 표준로 3기, 대형로 7기, 오물로 1기, 예비로 2기가 있고요. 3개의 고별실과 2개실의 그 수골실, 1개의 어떤 영안실, 유족 대기실, 스낵 코너가 있습니다. 사용료는 이제 그 관계시와 그 인근시, 그 다음에 기타로 해서 이제 인근시가 아닌 일본 전역을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만 엔과 6만 5천 엔, 7만 엔. 그래서 그 관계시와 타시, 그 다음에 인근시, 그 다음에 타시, 원정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시의 요금을 차등해서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 차등 요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 장례식장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사용자에게는 장려금으로 한 건당 3만 엔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분담 방법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일본에서는 그 재정 분담 방법이 화장시설의 설치 비용은 지자체에서 전액 융자를 받아서 건립하였고요. 융자에 따른 이자는 0.4%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융자의 원금을 약 25년 동안에 걸쳐서 상환을 했고요. 2008년에는 흑자 재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시설을 설치하며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한 재정적 지원은 없었고요. 단지 화장시설 사용료는 그 조합에 속한 시 주민에게는 2만 엔, 인근시에 어떤 그 차등을 두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 지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합의 경비 부담입니다. 그 관계된 시의 부담금과 조합의 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입과 그 외의 수입을 가지고 지변을 하고 있는데요. 분담금은 총액의 10%는 조합에 관계된 시에서 동일한 비율로 분담하고 있고요. 총액이 90%는 당해 회계년도 전년도 1월 1일 현재에 있어서 관계된 시의 주민 기본 대장에 따른 인구에 비례해서 관계된 4개 시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액 세출액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나누어서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2000년대부터 화장률 증가가 3, 4% 계속 있었고요. 따라서 화장률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화장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화장시설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기피시설에서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지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연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자연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보다 더 많이 연구되고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장시설의 설치를 위한 다양한 방식, 특별히 공동형 화장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논의와 그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노영래 국장님께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추진 경과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교육문화국장 노영래입니다. 저희가 2001년과 2007년 각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제 자연장과 화장문화의 중심의 장사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먼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사실상 이제 2012년 현재 경기도 화장률이 80%인 화성시 화장률이 76.1%를 기록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시민들이 이제 인근 홍성이나 천안 이런 데로 4일장 또는 5일장의 그 원정 화장을 하는 그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화장률은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 상승하는 데 반해서 화장 시설의 공급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장사법 제4조에 따르면 각 지자체별로 화장 시설을 갖춰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사실상 일시군 일화장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경기도권은 도시화된 지역이 많아서 혐오 시설로 인한 nim비 현상으로 화장 시설 설치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표의를 보시면 2011년 기존 화장 시설이 전국 51개인데 반해서 경기도에는 겨우 3개만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1,200만이 넘고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보면은 화장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도 및 화성시 주민들은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시간적, 차별적까지 겪고 있어서 4일장, 5일장 등으로 흔하게 발생하며 시민들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화장시설 설치는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그리고 전국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주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저희 시에서는 2011년도부터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처음 시민중심의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견학과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내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물밑으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 소통을 기하였습니다. 이에 2년 동안의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서 2013년 5월 후보지 공개 모집을 시하였으며 같은 달 10일 경기 서남문권 10개 참여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달 동안의 그 공개 모집 결과 총 그린벨트 5개소 일반지역 6개 마을이 주민 70%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후보지를 신청했습니다. 7월 우선 후보지 2개를 선정하고 그리고 2013년 11월에 그 매승면 숙곡 1, 2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최종 후보지를 대상으로 이제 그 관련 도시계획 절차 등 관련 영역을 발주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건립 예정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건립 예정지는 매승면 숙곡 1, 2 산 12번지 1호의 부지 42만 제곱미터로 약 14만 평에 이르는 면적으로 이곳에 화장시설, 장례식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부대시설, 시민 편익시설 총 1,449억 원을 건립할 49원을 필요로 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28쪽의 항공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건립 예정지는 북동쪽으로 산이 서쪽으로는 KTX가 지나가는 부지입니다. 방향은 남향입니다. 또 인근 부지에는 서양 고속도로, 봉당 과천 고속화도로, 39번 국도 등이 지나며 수인선 어천 역사가 공사 중인 광역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저희가 그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참여 지자체에서는 평균 접근 시간이 30분이면 다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장사시설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수많은 지자체에서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만큼 화장시설이 꼭 필요해서 그런 것인데 번번이 주민 갈등만 남기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화성시는 첫째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위원회에서 모든 선정과 방법 절차를 다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장사시설의 핵심인 후보지를 공개 모집함으로써 주민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광범위한 토론과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현실적인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3개권역으로 나눠서 이제 이게 저희가 300억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면에 150억, 그 해당 면에 150억은 사실 그 해당 면의 주요 교육, 문화, 복지, 체육 이런 거에 대한 주민 수건 사업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
해당 부지 마을로부터 1km 이내의 마을에 대해서는 100억 정도의 주민 수건 사업이라든가 특별 교육문화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50억은 이제 마을 주민들의 발전 기금으로 조성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듯 성공적으로 후보지를 유치하였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많습니다. 2부에서 잠시 후 2부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해당 지역의 개발지원 관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라는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또한 1,400억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고 진출입노동 개설 등으로 추가 비용이 일부 가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실적인 국비 지원 그리고 공동형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 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관계부처와 협의 및 합의를 도출해서 2010년도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10년도 6월 공사 착공해서 2010년도 12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시민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편안하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공원형의 좋은 시설을 건립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나 중앙부처 국토부에서 좀 이러한 제2시의 그 바람과 희망을 헤아려 주셔서 예산과 또는 계획 도시계획 변경에 관리계획 변경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국회의원님 한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전해철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말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특히 안산 지역에서는 이 공동 시설에 대해서 종합 장사 시설에 대해서 어찌 보면 가장 크게 이해관계가 있었고 또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우리 최인석 시장께서 일찍 거기에 대해서 안도 내주고 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만은 안산의 주요한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제 약속하고 했던 게 또 상당 부분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라는 진행 과정에 대한 물음도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토론회 하는 것을 계기로 훨씬 더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되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안산 지역에 오늘 아마 시장님은 안 오신 것 같은데요. 안산 시장님이나 또 지역의 국회의원 분들은 다 힘을 합쳐서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토론회 부제로 잡힌 반려동물 화장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화성시 경제산업국 남기현 국장님의 발표를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경제산업국장 남기현입니다. 개발지원구역 내 반려동물 장려시설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관련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 동물 장려 등록 업체는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경기도가 5개소, 그 나머지는 부산, 충남, 충북 각 1개소 외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반려동물은 종합장사시설 참여 10개 시에서 약 12만 5천 도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도 작년에 약 8,900도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반려동물 장려시설 필요성에 있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최근에는 그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아낌없이 애정을 쏟다 애완동물이 죽으면 장례를 칠 뿐 아니라 낙골당에 유골을 안치는 등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 수요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에 일반 지역에서는 장사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건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 도시 지역에서는 제반 여건들을 감안할 때 장례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 반려동물의 사체를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불법으로 야상 등에 매립하고 있어 환경 오염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반려동물 시장이 2000년 이후 해마다 15%가량 성장하여 올해에는 2조 원 규모에 달하고 반려동물 인구도 1000만 시대를 감안할 때 장묘 문화의 다양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동물을 위하여 반려동물의 장사시설 수용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 시가 추진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일반 장사시설 건립은 가능하나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에서는 동물 장묘 관련 법조항이 없어 동물 장사시설 건립이 불가능 실정에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등의 동물 장묘업이 가능하나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므로 반려동물 관련 장사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지역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리 3 시설의 종류의 동물보호시설로만 규정되어 있어 반려동물 장사시설 수용이 불가하므로 동조항의 동물보호시설을 동물 관련 시설로 개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 장묘시설 하는 경우만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 신설해서 동물 장묘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둘째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 내지 147조 규정에 동물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등이 배제돼 있어 반려동물 장례시설 건립이 어려우므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1호에 의한 동물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관련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동물보호법상의 장묘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회의원님 한 분 추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님을 지내셨고요. 우리 광명시 재선의원이신 백재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갑에 국회의원하고 있는 백재현입니다. 특히 그래 8개시가 묶어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장사시설이라면 여러분 알다시피 들어서는 측에 나오는 주민들의 이해 갈등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도 이렇게 합쳐서 할 수 있다는 틀을 만든 것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하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시장을 제가 또 민선 2기 때 우리 구로구 쓰레기를 광명에 가서 소각제에 태워주는 그리고 광명 하수 서울로 보내는 환경 기초실 빅딜이라는 것을 전국 최초로 실행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어려운 일인 건 잘 알고 있는데도 그에 관련된 우리 화성시에 있는 시장님이라든가 우리 정치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근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많은 배려와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건 국가적으로 봐서 꼭 해야 될 일인데 쉽지 않은 일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고 이런 선례가 잘 만들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 서로 협조를 잘 해서 아주 성공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일이 잘 성사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의 힘이라도 할 일이 있다면 꼭 찾아서 열심히 지원했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좋은 토론회가 좋은 결실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2부 토론회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부 토론회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성공 건립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토론회는 모든 발표를 정치한 후에 질의응답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노영래 국장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화성시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제 1부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상되는 금액이 1,449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진출입로 또 일부 추가 사업이 더 필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수록 사업 추진은 더뎌질 수밖에 없고 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길어집니다. 이래서 국가에서 좀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에 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는 건축비 70%를 지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만은 이 건축비를 상정하는 기준이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로 1기 설치 비용이 6억 가까이 소요되는데 국비 지원의 기준 단가는 화장로 1기 설치 비용이 3억 6천만 원으로 설정돼 있어서 3억 6천만 원의 70%인 2억 5천을 국비로 화장로 한 개당 보조를 받게 됩니다. 사실상 건축비 70%가 아닌 30 내지 50% 수준입니다. 이거를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비 및 화장로 설치 비용만 지원하고 그 외에 장례식장 건축비, 또 부대시설 조성비, 진입진로 조성비, 자폐막 설치비, 또 주민 편의시설, 장사시설에 친환경적 장사시설을 건립하는 데 필수적으로 들어갈 다른 시설들의 지원도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지원 기준만으로는 장사시설이 기피시설이 아닌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로 친환경적 시설로 바꾸는 데 인식 전환을 이뤄내기에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또 공동 건립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건립할 경우에는 국비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 건립은 단독으로 화장시설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노력과 행정력 그리고 또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가 좀 부족합니다. 현재 인센티브로는 국비 지원 심사 시 타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화장시설 건립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음을 감안할 때 좀 미흡한 실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정책에 부합하고 지자체가 상생 협력의 모습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현재 건축비 대비 국비 70% 지원이 아닌 좀 가능하면 좀 어려우시겠지만 사업비 대비 70%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지영민 화성시 도시주택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화성시 도시주택국장 지영민입니다. 네, 앞서 국가 재정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이외에 그린벨트의 법적,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건립 예정지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개발 제한 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항상 협조해 주셔서 사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경기 서남북권 주민 약 450만 명이 쓸 대규모 시설입니다. 2020년에는 약 630만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고 주민에게 원스톱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 시설이 함께 들어서야 하며 기피시설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환경적인 시설, 공원형 장사시설로 건립하기 위해 각종 공원, 주민 편익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지 여건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북동쪽으로 산이 위치해 경사도 등의 문제로 부지 확장에 어려움이 있고 남서쪽으로는 KTX 노선이 지나고 있어 역시 부지 확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음택을 선택함에 있어 양호한 환경 여건을 가진 곳과 남향을 선호하는 전통적인 장례 문화 인식을 고려할 때 개발 가용 여건에 한계가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최근 부지에 포함된 국유지의 소유자인 국유림관리사업소와 협의한 결과 산림청 국유림 약 10만 평방미터를 재척해달라는 내용을 회신받아 이를 반영하다 보니 사업 면적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수요를 만족시켜야 하는 만큼 더 이상의 부지 재척 없이 최대한 원안과 같이 GB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국토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은 이원욱 의원님 사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